여러분, 충격적인 통계 하나 알려드릴게요. 10명 중 6명이 북한을 하나의 국가로 인정합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 우리는 늘 통일을 이야기해왔는데 이제 국민 대다수가 북한을 따로 떨어진 나라로 보고 있다는 겁니다. 더 놀라운 건 이 숫자가 4년 전보다 10%나 증가했다는 사실입니다. 대체 왜 이런 변화가 생긴 걸까요? 오늘 그 이유를 하나하나 파헤쳐 보겠습니다. 첫째, 사람들 생각이 바뀌고 있다. 통일부가 지난달 성인 1,005명을 조사했어요. 그런데 결과가 심상치 않습니다. 64.6%가 북한을 독립된 국가로 인정한다고 답했어요. 2021년엔 50% 정도였는데 이제 거의 65%입니다. 3명 중 2명 꼴이에요. 그럼 통일은 포기한 걸까요? 아닙니다. 여기서 재밌는 반전이 나옵니다. 70%가 평화적 두 국가 관계를 원한다고 답했어요. 통일은 하되 일단 평화롭게 두 나라로 지내자는 겁니다. 그리고 통일이 필요하다는 응답도 여전히 62%나 됩니다. 다만 조건이 있어요. 급하게 하지 말고 천천히 준비하자는 거죠. 이게 무슨 뜻일까요? 국민들이 현실적으로 변한 겁니다. 언젠가는 통일하되 지금 당장은 서로 싸우지 말고 평화롭게 지내자. 이런 생각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알아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북한은 뭐라고 했을까요? 북한은 최근 스스로 적대적 두 국가를 선언했어요. 무슨 뜻이냐면 우리는 남한과 더 이상 한민족이 아니다. 완전히 다른 나라고 적대 관계다라는 겁니다. 이 선언에 대해 우리 국민 80%가 부정적으로 평가했어요. 왜 부정적으로 봤을까요? 불안하니까요. 저렇게 말하면 혹시 또 무슨 일 생기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이 드는 거죠. 특히 어르신들이 제일 걱정하시는 게 뭐냐면 예전처럼 갑자기 긴장이 높아지는 건 아닐까? 이겁니다. 전쟁을 겪어보신 분들은 그 기억이 너무 생생하거든요. 한번 불안해지면 온 가족이 흔들려요.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정확한 정보가 중요합니다. 과장된 소문, 겁만 주는 뉴스는 거르고 사실만 봐야 해요. 그럼 이제부터 왜 이런 변화가 생겼는지 그 이유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시간이 너무 많이 흘렀다. 분단된 지 벌써 70년이 넘었어요. 70년이면 한 사람이 태어나서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고도 남는 시간이죠. 그 긴 시간 동안 남과 북은 완전히 다른 길을 걸어왔습니다. 다른 법, 다른 경제, 다른 문화로 살아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특히 젊은 사람들은 분단을 당연한 현실로 받아들이고 자랐어요. 태어날 때부터 남과 북이 나뉘어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통일해야 한다는 당위보다 일단 평화롭게 지내자는 현실적 생각이 강해진 겁니다. 이게 첫 번째 이유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바로 두 번째 이유입니다. 이유 평화가 최고다. 조사에서 평화가 통일보다 더 중요하다는 답이 79.4%나 나왔어요. 거의 80%입니다. 10명 중 8명이에요. 왜 이렇게 높게 나왔을까요? 특히 어르신 세대는 전쟁이 뭔지 아시잖아요. 전쟁이 한 가족을 어떻게 흔들어 버리는지, 그 고통이 얼마나 오래 가는지 직접 보셨으니까요. 형제가 헤어지고 부모를 잃고 집을 잃은 기억이 생생하세요.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겁니다. 통일도 중요하지만 일단 전쟁 없이 안전하게 사는 게 먼저다. 이건 참 현명한 판단이에요. 아무리 좋은 목표라도 그 과정에서 사람이 다치면 안 되니까요. 그럼 세 번째 이유는 뭘까요? 이건 더 흥미롭습니다. 이유 급하게 하면 안 된다. 통일이 필요하다고 답한 62% 중에서도 대부분은 이렇게 말했어요. 빨리 통일되기보다 시간을 두고 준비해야 한다. 이건 어르신들의 지혜와 똑같아요. 급하게 밥 지으면 설 익는다. 서두르면 일 그르친다. 이런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통일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급하게 서두르면 오히려 큰 혼란만 생긴다는 겁니다. 독일의 통일을 봐도 알 수 있어요. 통일 후 30년이 지난 지금도 동독과 서독 지역 간 격차가 여전히 남아있거든요. 우리는 그보다 더 오래, 더 다르게 살아왔어요.
그러니 더더욱 천천히 준비해야 합니다. 자, 그럼 이제 중요한 질문입니다. 국민들은 정부에게 뭘 바랄까요? 국민들이 정부에게 바라는 것. 순서대로 보겠습니다. 1위는 대화 채널을 복원하라는 겁니다. 26.8%가 이걸 꼽았어요. 지금 남북이 서로 말을 안 하잖아요. 전화도 안 받고 만나지도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오해만 쌓이고 갈등만 커져요. 집안 식구끼리도 말 안 하면 사이 나빠지는데 나라 간에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일단 전화선이라도 다시 연결하고 만날 수 있는 자리라도 만들라는 겁니다. 2위는 국제협력을 하라는 겁니다. 24%가 선택했어요. 남북 문제를 우리끼리만 풀 수는 없어요. 미국, 중국, 일본 같은 주변 나라들 국제사회와 함께 풀어가야 합니다. 동네 일도 반장님, 이장님 도움받아야 잘 풀리는 것처럼요. 3위는 군사적 긴장을 낮추라는 겁니다. 17.4%가 답했어요. 무력 충돌 가능성을 줄이는 게 평화의 첫걸음이라는 거죠. 일단 총부터 내려놓고 얘기하자는 겁니다. 결국 국민들이 바라는 건 간단해요. 싸우지 말고 말부터 하라. 참 한국적인 지혜죠. 그런데 여기서 시니어분들이 특히 조심하셔야 할 게 있습니다. 시니어분들 이것만은 꼭 조심하세요. 남북 뉴스 보실 때 특히 주의해야 할 게 3가지 있어요. 첫째, 자극적인 제목은 걸러내세요. 요즘 유튜브 보면 제목이 너무 무섭게 나와요. 전쟁 임박, 충격 발표, 경악, 이런 단어 달고 나오는 영상들 많잖아요. 그런 건 대부분 가짜 뉴스거나 과장된 겁니다. 겁을 먼저 주고 사실은 뒤에 살짝 숨겨놔요. 조회수만 올리려는 거죠. 제목만 보고 놀라지 마시고 내용을 천천히 확인하세요. 출처가 명확한지 공식 발표인지 꼭 확인하셔야 해요. 둘째, 공식 자료를 보세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처럼 통일부 조사, 정부 발표, 이런 명확한 출처가 있는 정보를 보셔야 해요. 숫자로 나오는 여론조사, 공식 통계 같은 게 제일 믿을만 합니다. 누가 카톡으로 보내준 글, 출처 모르는 영상, 이런 건 조심하셔야 해요. 아무리 그럴듯해도 확인이 안 되면 믿으면 안 됩니다. 셋째, 감정에 흔들리지 마세요. 정치 얘기 나오면 사람들 감정이 격해지죠. 그런데 평화와 안정은 어느 한쪽 편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모두의 문제예요. 감정보다 정보로 판단하실수록 더 안전합니다. 차분하게 사실만 보세요.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 볼까요? 국민들의 생각이 바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통일을 포기한 게 아니에요. 언젠가는 통일하되 지금은 평화롭게 두 나라로 지내자. 이게 국민 대다수의 생각입니다. 평화는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선물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매일 아껴 쓰시는 쌀 한 톨 오래오래 빨아 쓰시는 수건처럼 차곡차곡 쌓여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평화도 그렇고 남북관계도 그래요. 빨리빨리보다 천천히, 그러나 멈추지 않고 가야 합니다. 서두르지 말고 그렇다고 포기하지도 말고 우리 모두가 지켜봐야 해요. 그리고 무엇보다 평화는 우리 아이들, 손주들 세대에게 남겨줄 가장 큰 유산입니다. 돈보다 더 큰 유산이에요. 집 한 채보다 더 소중한 유산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 하나하나가 제가 더 정확하고 따뜻한 뉴스를 전하는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어떤 이야기를 들려드릴까요? 궁금하시죠? 채널을 구독하시면 새로운 소식을 제일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건강하시고 평안한 하루 보내세요.